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경북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해마다 일손 부족 문제를 겪어왔는데요. 경북도는 이번 농번기를 대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슈 토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도가 농번기를 대비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 공급 현황과 향후 계획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경상북도가 농번기의 농촌 인력 공급을 위해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 내국인까지 이 전체 이 공공 노동 인력을 이 98만여 명 올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2021년에 32만 명, 22년에 47만 명, 작년에 76만 명보다 또 더 늘어난 숫자인데요. 일단은 내국인부터 좀 공급 인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인력 수급 현황 어디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들을 어떻게 매칭시켜 줄 건지 이 농촌 인력 공급 서비스 센터를 기존 46곳에서 신곳으로 늘려서 농촌의 인력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경북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군에만 맡겨놨던 것을 도 차원에서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열어서 네. 이 도시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 농촌 인력 중개센터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 도시 인력을 모집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일손을 돕는 체류형 영농 작업반도 700명 정도 이 4개 군에서는 운영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 장애인이나 독거농가의 이 부족한 인원들은 이 동농 상생 일자리 체험 사업을 통해서 인력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내국인만으로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많은 이 군 단위 농촌 지역의 이 관심사인데요. 올 상반기에 20개 시군에서 이 8,873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1,400명이나 늘어난 역대 최다 인원인데 네. 1개월 미만 단기간 필요한 농가를 위해서는 이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그러니까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계약을 하고 1개월 미만으로 필요한 농가에 이쪽에 배치했다가 또 다음 달에는 이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 농가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 외국인 계절 근로센터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1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는데 많이 애를 먹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농촌 지역은 대규모 인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네. 농가의 이 부담을 다 지우다 보니까 이 농가의 비닐하우스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에 또 올해 이 경북의 5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책임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공급과 운영까지 다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공급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장기 고용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농가에는 정말 담비 같은 소식일 네.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일손을 통해서 이 외국인이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 일하게 되면 숙련도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북의 소농가의 경우에는 딱 농번기 2주, 3주 정도만 필요한데 한 달 단위, 석 달 단위로 고용을 하게 되면 이 비용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대농가에 밀려서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때문에 이 지역 농협에서 직접 고용한 다음에
이 농가마다 돌아가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농가에서는 인기를 또 끌고 있는데요. 지역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또 제공하고 농가들은 인력 신청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7개 시군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38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인데요. 지난해보다 80여 명 정도 더 늘어났고요. 네. 게다가 인건비와 건강보험, 숙식비까지 모두 농협이 부담하다 보니 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경상북도가 지역농협의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파견하는 대상 지역도 늘리기로 올해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실제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현재 대부분의 경북 여기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영주시가 전국의 우수 사례로 또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른바 핀셋 관리로 유치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영주시의 사례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역대 최다 인원 배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신청을 하면 법무부가 인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가 배정한 인원만큼만 계절 근로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일손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농가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필요한데 농가마다 공평하게 이 배분을 하다 보니 일손이 더 필요할 때 그럼 어디서 찾느냐? 정상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아니라 이 미등록 중인 비자가 이 불법인 상황에서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 근데 이 과정에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브로커에게 웃돈을 주고 임금을 상당 부분은 이 브로커가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농가 입장에서도 이 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이주민 인권단체가 이 브로커를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 신청까지 하다 보니 중간에 필리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송출 자체를 중단하는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브로커가 끼고 불법이 일어나다 보면 안정적인 계절 근로자도 들어올 수 없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영주시가 올해 실무단을 꾸려서 이 필리핀에 직접 실사단을 파견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규모도 확정한 상황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송출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까지 책임지기로 한 겁니다. 필리핀이 송출 유예를 했었는데 영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러한 불법 체류나 임금 체불 문제, 인권 침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네. 필리핀 당국에서도 이 송출 유예를 중단하고 다시 계절 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바뀌게 됐던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안정적 운영도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게 이번 영주시 사례로 나타나게 된 건데요. 올해 상반기 영주시가 유치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모두 309명이고 이 가운데 99명은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해 와서 3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결혼 이민자의 가족들을 초청하면 일하다가 이탈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네. 내 가족이 있는 곳에서 나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서 만약 내가 일하다가 사라지게 되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되면 내 가족에게도 이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때문에 이 가족들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들여오는 방식이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영주시의 좀 좋은 사례를 각 지역에서도 적용을 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노동 착취 문제가 떠오른 만큼 이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과 혜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뭐 이런 이 임금 체불 문제, 그 불법 브로커 문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불거지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대가로 이 임금의 상당 부분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통장과 여권을 내가 보관하고 음.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임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예, 그렇게 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더 일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때문에 영주시 사례를 앞서 살펴봤는데 이 농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 계절 근로자의 개인 통장을 만들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급여 입금과 함께 본국으로 빠르게 또 송금할 수 있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가 이 요청을 하게 되면 통역 지원이라든가 다른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이 상담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침해당하지는 않는지 이 모니터링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봉화군의 경우에는 봉화농협과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아플 경우에 이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정규 진료 시간 외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이 농촌 지역에서 이 일을 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금 원활한 대응책이 조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함께 브로커 문제도 해마다 언급이 되고 네. 있잖아요. 이 요즘에는 지역 불문하고 이 계절 노동자 20명을 보내주겠다는 불법 광고가 또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북 지역 농가 어디라도 수명씩 보내줄 테니까 이 연락하라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 타 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이라도 도입과 고용이 가능한 이 특례 비자를 이용한 건데요. 이 친인척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영주권이나 결혼 비자를 가진 이민자가 이 사촌의 친인척에 한정해서 이 A2라고 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를 악용하는 겁니다. 결혼 이주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거나 한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이 잠적하거나 이탈하는 문제가 적어서 확대되는 추세인데, 근데 이게 해당 광고글을 보면 아무 이주자나 보증만 서면 전국 어느 지자체든 관계없이 인력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다 보니 농가들은 부족한 일손 때문에 찾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계절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몇몇 지자체의 경우에는 같은 지자체에 거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한을 또 풀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법무부 규정에 단서 조항이 좀 달라지면서 브로커들이 악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이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고 보증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증금을 요구받게 되면 이걸 채우기에 외국인 계절 근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이탈해서 도시나 다른 곳에 가서 이 체류 비자가 불법인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존 농가, 그리고 이후에 불법 체류 상태에 일하게 된 농가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요. 이것의 이득은 대부분 이 브로커가 가져가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브로커와 접촉하게 되는데,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농가가 추입을 피해도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이런 불법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활용은 농가에서도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계절 근로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조직이나 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브로커 개입과 무단 이탈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우리 경북 지역 시군 가운데 긍정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단위농협이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올해 그 계절 근로자 전국의 규모가 45,600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 관리까지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에서 계절 근로자를 우리 지자체가 선발해서 들여오게 되는데 이 업무를 지자체마다 공무원 한두 명이 대부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비자 발급의 역할만 빼면 법무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책임을 다지게 되는데 이 경북의 경우에는 한 시군이 많이 들어오는 곳들은 1,000여 명 정도가 계절 근로자로 들어옵니다. 이 네. 업무를 두 명이 다 한다고 해보십시오. 네. 그러고는 들여오고 관리하는 것까지 이 책임지기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이 법무부가 좀 직접 나서서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구체적인 이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절 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 계절 근로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늦지 않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동안의 정책 효과들을 바탕으로 이 법무부가 계절 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빠른 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음으로 경북도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경북형 광역 비자 그리고 이민정 설치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북형 광역 비자란 무엇이고 또 비자 도입을 위한 해결 과제는 또 무엇일까요? 네, 경북형 광역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이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올 때 비자를 직접 이 발급하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광역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경북도 내 어디에서든 거주할 수가 있고요. 이 광역비자를 경북도는 R비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유학생이나 기존에 들어와 있던 숙련 인력 그리고 해외 동포 등 기존 비자의 알파벳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리전의 R을 따온 건데 네. 이 광역 비자를 발급하려면 결국 관련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 38종의 비자가 있는데요. 이 비자 발급 권한은 오직 법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관련법 개정이 좀 필수적인데 아직 국회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때문에 22대 국회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민청 설치와 관련해서 이 경상북도가 이민관리청 유치에 뛰어들겠다고 올해 1월에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이민관리청 신설과 관련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경북에 유치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 물론 이민청 유치 경쟁을 벌이는 지자체가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과 인천, 충남, 전남까지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민관리청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계획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북도의 유치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공급 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개선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요청한 대로 이 법무부의 권한의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이 과정이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비자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 계절 근로자로 좀 품어 안는
이 전략과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경북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